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십니다로 함께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오랜만에 나와주신 것 같은 분이신데 우리 멘탈 경험 디자인 대표 맨디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성함을 말씀 안 드렸군요. 네. 맨디쌤 조명국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멘탈 경험 디자인 대표 맨디쌤 조영국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하는지. 새해를 맞아서 연애 상담을 시작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저는 자존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사랑에 빠지고 싶은 어떤 애착 에 대한 욕구도 있고 그쵸. 내가 뭔가를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하는 자율의 욕구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자존감, 자율, 어떤 애착의 욕구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럼 연애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사람들마다 내가 뭐 불안정 애착이다, 뭐 회피 애착이다 이런 분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은데 정작 내가 어떤 애착이고 어떤 영향을 받아서 또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존감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하고 또 많은 분들을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본인이 행복하니까 남들도 행복해져라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여유가 생겼죠. 이제는. 해보니 너무 즐겁고 좋은데 다른 사람도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같은데요? 사실은 옛날에 더 수요가 높았는데 왜 저 친구는 저럴까? 도대체 왜 나한테 저럴까?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공부가 미진하여서 미진하였어.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제야 조금 좀 분석도 되고 이해가 돼서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석봉 어머니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때가 된 건데 네. 우리 맨디 쌤이 저는 이제 얘기해 줄 때마다 참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논문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객관적인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어떤 연애 이야기, 연애 상담을 할 때도 이게 논문을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었던 게 있다더라 이렇게 상담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경험해 보니 나는 이렇더라 이렇게 나의 경험이 좀 그 안에 드러나나요? 뭐 저의 경험도 있겠지만 보통은 되게 유명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임상심리학자 분들의 경험들이 이제 데이터로 남아서 그걸로 이제 이론화 시켜놓고 그걸 제가 배우고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들은 어쩔 수 없이 외국의 어떤 특성이 반영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그렇죠. 달라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현지화 시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이 나는 상대방에게 이런데 쟤는 저한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상대의 심리가 궁금한 건지 아니면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내가 왜 이런 상태일까? 나에 대해서 궁금한 건지 어느 쪽이 더 비율상 많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궁금해서 오는데 이제 계속 비슷한 문제 발생하는 거예요. 이 그렇죠. 사람과 만나면서 내가 왜 이럴까? 그래서 이제 질문이 나로 이제 오게 되는 거고. 내가 어떻길래? 네. 재밌는 사실은 사람들이 그 연애 상담할 때 돈을 제일 많이 쓰는 주제가 뭐냐 네. 궁금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회하거나 이별을 막는 쪽의 주제가 정말 많은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막 수십만 원씩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 너무 올라오니까 그렇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연애 이야기는 워낙에 재밌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두고 조금씩 한번 열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오늘의 주제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참 공감이 갔는데 해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올해 6월부터 이제 또 만 나이가 적용이 되기 그쵸. 시작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나이를 먹어도 멋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기도 하고 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살이었다가 올해부터는 몇 살이 하면 이제 4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6월부터 다시 2살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약간 너무 이제 아이들한테는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때는 나 애기 아니야. 나 이제 뭐 언니야. 나 이제 4살이야. 뭐 2-3살 먹은 애기가 아니라고 이러고 있다가 다시 2살로 돌아가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벌써부터 마음이 아픈데 이제 나이가 먹는 거에 그 느낌 그리고 그 서러움 혹은 뭐 나이 먹는 거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나이 들어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나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 나이 네. 먹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나이에는 내가 뭐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더 강화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게 뭐 군대나 연애 혹은 결혼, 취업, 뭐 돈 모으는 거 이런 것들이 이 나이 때는 요 정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암암리에 그런 퍼진 생각들이 우리들의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러한 생각이 산업 어떤 발전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한참 성장할 때 이때 결혼하고 집을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사람들의 어떤 머릿속에 있었는데 이게 아예 사라지지 않고 보정을 거쳐서 아직도 머리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나이가 뭐 예를 들면 뭐 30대 안에 결혼해야 된다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40대 때 결혼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혹은 내가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주변 분들의 어떤 저희 어머니, 아버지들은 옛날에 어떤 그 기준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제 그걸 들어서 이제 강요를 하시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혼만 하더라도 예전에 비해서는 압박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 많은 분들이 좌절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에 웨딩 사진으로 이제 도배가 될 때. 아, 근데 저는 어떠냐면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친구들이 이제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결혼을 좀 많이 했어요. 고향이 있는 친구들. 고향에 있는 친구. 고향에 네. 있는 친구들. 네, 고향이는 아니고 그래서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결혼한 것까지는 오케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좋은 인연을 만나서 결혼했다. 근데 애를 낳기 시작하니까 뭔가 네. 내가 되게 많이 늦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음. 실제로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저한테 찾아오신 여자분들이 20대 이제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셨는데 왜 자존감이 떨어지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친구들은 다 결혼했는데 나는 짝이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자존감이 떨어진다라고 했던 게 이제 불과 4년 전, 5년 전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새로운 어떤 시도나 실수나 이런 행동들은 오직 어린 시절에만 가능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고 나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압박을 스스로 가하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 시대에 뭐 그런 AI나 수많은 어떤 뭐 코딩 능력이나 이런 수많은 능력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요즘에 정년퇴임의 그 나이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로는 한 50대 뭐 중반에 은퇴하세요라고 하지만 결국은 명예퇴직을 강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빨리 이제 퇴직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회사 이외에서 자신이 어떻게 이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 나이가 한 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떠세요? 저는 나이 들어가는 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냐고 질문 드렸던 게 어떤 순간에 나이를 안 먹으려고 되게 발버둥 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나이 들어가는 게 좋아진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후퇴하고 쇠퇴하고 그런 느낌? 이렇게 달아서 없어지는 느낌이어가지고. 아, 연골처럼. 네. 근데 혹시 이덕수 씨는 어때요? 어렸을 때는 뭐 10대 네. 꿈많은 소녀였을 시절에는 빨리 크고 뭐 어른 되고 싶다는 생각 혹시 하셨어요? 없었어요, 저 그때도? 예. 그때도 어려지고 싶고. 아니 그러진 않았는데 뭐 굳이 빨리 나이를 먹고 싶다거나 어른이 돼서 이걸 하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못한 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나이 먹는 게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워낙에 서양에 비해서 동양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동안에도 좀 집착하는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 정말 어려 보이잖아요. 그 얼굴을 보고 몇 살인지 만약에 하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죠. 이 나이 알고 보니 40이었어, 50이었어. 사실 30대로 보이는데 이게 빈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말씀하신 거 좀 공감했었던 게 웹에서 사람들이 이제 커뮤니티 안에서 좀 친해지게 되면 장난처럼 뭘 하기 시작하냐면 제가 표준 연봉인가요? 이 글을 올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난처럼 만든 표입니다. 예전에는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사이트의 평균 연봉은 나이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요. 30살이면 3,000. 50살이면 5천 이게 평균 연봉이라고 표준 연봉이라고 그런데 그게 옛날 일이에요. 이제 또 이제 인플레가 일어나갖고 지금은 한 150을 곱해야 됩니다. 장난처럼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요걸 진짜로 받아들이면서 왠지 한번 웃고 난 다음에 우울한 거예요. 장난인 건 알지만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이 정도 연봉이 안 되네 하면서 여기서 우울감이 올 수도 있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오롯이 바라보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남들은 이런 걸 갖췄는데 나는 못 갖췄네? 그러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갖추지 못한 상태로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좀 초조해지는 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드는 게 좋냐? 저도 조금 전 생각이 없었어요. 나이 드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나이를 한 살 먹어도 큰 타격이 없거든요. 어차피 보통 이제 29일 때 30 될 때 굉장히 좀 걱정도 하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39에서 40 될 때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전혀 없었는데 오히려 저도 모르게 아기를 낳고 나니까 이제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주 더 훨씬 괜찮아진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내가 결혼을 못했거나 아기가 없거나 했었으면 조금 더 그랬을 수 있겠지만 근데 아기가 있으니까 난 이제 아저씨잖아. 뭐 어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좀 더 먹어봐요. 아직 멀었어. 아 그래요? 10년, 그러니까 이게 한 45 정도까지, 그러니까 제 괜찮아요? 체감으로 45까지 저는 나이 먹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요? 왜냐면 실수를 덜 하니까. 그런데 이후에 제가 이제 곧 쉬운이 되고 이제 좀 더 넘어가겠죠? 곧 신이 돼요? 그렇죠. 예, 거의 다 왔는데. 그래서 젊어 이제 보이시는데 저보다 어리네. 저희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좀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요즘 제가 고민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저는 30대가 됐을 때 별로 우울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20대 때 그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젊은 게 좋긴 한데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해가지고 실수를 많이 해서 나이를 먹으면 어쨌든 숙련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또 숙련될 게 없고 자꾸 달아서 없어지는 느낌이어가지고 별론데 어때요? 나이와 성숙도는 비례하나요? 사실 뭐 좋아지는 측면도 있고 네.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많은 기능들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네. 하지만 뭐 추상적인 사고와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들을 활용하는 능력은 이제 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포춘이 선정하는 이제 500대 기업에서는 이제 연로한 임원을 이제 섭외를 해서 명예회장으로 이제 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뭐 나이가 드셨으니까 예우해주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어떤 통합적인 지식들을 경영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좀 써보자라는 이유로 이제 섭외를 하는 거고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그리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나이가 상당히 많으신데도 많죠. 불구하고 이제 일선에서 계속 사업하시고 주식도 하시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예시가 될 수 있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숙의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꼭 나이와 비례하느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잘못에 대한 반성과 관련돼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한 분은 죄책감을 느끼고 한쪽은 또 수치심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반성을 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네.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은 분노를 느끼고 화를 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숨기고 싶고. 네, 당연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제 성숙하는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는 분들이겠죠. 하지만 수치심을 느끼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내 탓 아니고 다 너희 탓이고 세상 탓이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반성하지 않고 성숙할 기회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상담 쪽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어요. 근데 상처를 맞아요. 입는데 그걸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방어 기제로 피해의식이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피해의식이 생기면 이제 자기는 방어를 하는 거겠지만 주위 사람들이 보면은 막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주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성숙한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겠죠.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경험이 굉장히 많았던 젊은 친구들 중에 오히려 저보다 성숙하고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기 때문에 네. 나이와 비례하는 건 같진 않아요. 선생님 말씀처럼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다 남들이 잘못했어 라고 얘기할 건지 네. 아니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똑같은 일을 만들지 않을 것인가 라고 생각할 건지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그래도요 좀 쓸쓸한 마음을 자주 느껴요. 그래서 저는 11월 오후 4시? 예, 2월 오후 4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때쯤 되면 약간 이게 해가 짧으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황혼의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너무 쓸쓸해서 가을도 좀 타시고요. 가을은 안 타요. 가을 안 타고. 예, 가을은 안 타고 저는 그 오후 4시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청춘이 그립다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나이와 행불행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설문조사를 좀 돌려봤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이 2008년에 이제 전화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8세에서 85세의 각국의 사람들 34만 명을 이제 대답한 결과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행복해진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김영석 교수님은 60대부터가 전성기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통계도 비슷한데 인생의 만족도는 18세 때 가장 높았다가 점점 줄어들고 네. 50대 때 급 반전을 해서 85세 때까지 이 나이를 먹을수록 행복해지다가 올라가요? 네.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세계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18세 때 우리 기억을 해보면 입시로 고3인데요? 머리가 너무 아팠던 시절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젊은이들로 치면은 20대 때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비해서 네. 그 시기적인 요인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 결과를 근거해서 연구를 진행 중인 이제 뉴욕 주립대학교 심리학과의 아더스톤 교수는 이 이제 행복해진 이유가 환경도 변화하고 심리적으로 변화하고 체내 호르몬도 변화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꼽았는데 신체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이 편도체 기능이 떨어져서 오히려 좋아지는 부분도 있다고 해요. 편도체 어디 있는 거예요? 편도체 여기 어디 뇌에 머리에- 있는 건데 머리에 있어요? 가운데 쪽에 예.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위험을 감지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뭐 불안을 느끼고 이런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약해지면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자극을 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군요.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게 편도체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 자체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별로 놀랄 것도 없고 공포를 느낄 것도 없고 약간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들이 덜 예민해진다 약간 느끼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제 약간 그런 시기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겁이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제 18세에서 이제 21세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의 무서운 표정 같은 거에 더 많이 집중을 한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반대로 57세에서 84세의 사람들은 화난 얼굴보다는 긍정적인 얼굴 더 잘 인식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생각과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2009년에 또 리서치가 있었는데요. 퓨 리서치 센터 연구에 따르면 2,969명의 성인들 중에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되게 만족스럽다라고 대답을 했고 3분의 2는 취미생활이랑 재테크하는 시간도 늘고 일도 안 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걸 일을 안 해야 돼. 네, 그죠? 그리고 네. 노인들 중에 60%는 젊었을 때보다 지금 덜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조금 반론도 있어요. 이 반론도 연구가 있어요? 그렇게 신뢰롭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뭐냐면 네. 미국 남가주 대학의 리처드 이스터린 박사는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진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고 가족들과의 맞아. 관계도 네. 좋고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만 통계에 넣은 거 아니냐. 실제로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어서 수입도 줄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했던 분들이 정말 노년에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이제 고독사하는 분들의 어떤 마음 상태가 좋긴 조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통계에서 좀 벗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태어난 시기와도 관련이 있다고 해요. 오.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뭐 1900년대 불경기에 태어났다라고 네. 한다면 지금은 어떻게 볼까? 예전보다는 분명히 나아졌을 거라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전쟁을 겪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6.25 세대를 겪었던 분들이 지금 뭐 전쟁도 없고 생존에 고민을 안 하는 분들인데 그럼 좀 행복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을. 아.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의 청년들은 어떨까? 지금의 청년은 저성장이랑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오히려 옛날이 더 좋았다. 미래가 조금 더 불투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현재를 좀 더 만족스럽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군 이래 처음으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아마 지금의 10대, 20대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계속 성장을 해왔는데 오히려 성장이 한풀 꺾이기 시작하니까 그때 어렸을 때 정말 금이야오기야 금지오겹으로 키웠고 모든 걸 누릴 수 있었던 그 세대가 성인이 되니까 이게 당연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렸을 때 받은 것만큼 살기가 참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느껴질 그 절망감이 있잖아요. 그게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50세 때 최고 그래도 불행하고 그 위에부터 다시 올라간다는 게 좀 저한테 위안이 됐거든요. 아, 그러면 좀 있으면 내가 최하를 찍겠지만 그 이후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또 그 힘으로 좀 견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하니까 또 두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네. 라떼는 마리아가 요즘 되게 싫어하는 말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세대 갈등이 좀 커지는 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설득이 잘 안 돼요. 너무 자신의 생각이 확고하니까 설득이 잘 안 돼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고집스러워지고 불통의 이미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못하니까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지 아니면 나이 들면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변하기 쉬운 건지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은 호르몬으로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실험 아니고 호르몬이에요, 네네. 선생님? 이것도 뭐 실험으로 나온 거겠지만 이 도파민의 이렇게 분비량이 떨어져서 네. 보수적으로 된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 도파민과 관련돼서는 사람들이 뭔가 좀 이렇게 도박에 빠지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청소년들이 좀 더 충동적이고 도박에 빠지기 쉽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젊은 사람들은 무모하게 행동하고 작은 보상이 있어도 막 이렇게 막 도박을 걸기도 하고 그런 것들인데요. 영국에서 이제 연구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도박을 이제 하게 하는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네.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이제 승률은 50%인 그런 이제 도박인데 이 판돈은 달라지는 그런 이제 도박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나이대별로 어떻게 달라지나 봤더니 젊은 사람들은 판돈이 높아지면 이제 그 어떤 내 돈을 거는 것을 빼는 경우가 적었는데 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돈이 좀 많아지면
좀 스텝백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뒤로 빼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도파민 수치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도박을 걸고 잠재적인 위협이 느껴지는 행동에 큰 매력을 못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리스크한 거를 감당을 하면서 돈을 배팅하고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판돈이 올라가면 그렇게 돈을 좀 안 배치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뭔가 덜 개방적이고 새로운 것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요것 때문이 아니냐라는 위험, 건데 회피. 재밌는 게 그 예전에 보셨던 만화들 보시면 네. 그 모험을 떠나는 캐릭터들 보면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뭐 10살, 12살. 그렇죠. 근데 그 이제 캐릭터를 만약에 중년으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 것 같은지. 일단 철이 없다는 인식도 들고 철이 없는 거, 저 집 누구야? 어느 그렇죠. 집 가장이야? 이제 저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일단 체력도 문제고 호기심도 없고 지켜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출발 안 하는 겁니다. 모험을. 근데 이제 청소년들은 지킬 게 없는 거야. 이제 모험심도 맞아요. 길러야 되고 막 이런 게 그치,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뇌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 호기심도 줄고 상황적인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작용해서 보수화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일본 애니메이션의 특징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10대에 뭔가를 보내려고 하는 것들. 서양은 10대에 안 보내는데 성인이 된다면 뭐 시작을 한다든가 모험을 해야 되는데 그래요? 일본은 꼭 뭐 에반게리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을 보면 슈퍼맨 같은, 그러니까 우리 슈퍼맨과 배트맨이 다 성인이잖아요. 근데 일본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영웅들은 전부 다 10대인 거예요. 코난은 초등학생이에요. 아예 그렇게 만든 것 네. 자체가 이제 일본의 사실 그 정서가 그 안에 반영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거 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10대는요 여행을 하면서 배워요. 그래서 어떤 스승을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배우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성장물이 되는데 40대가 출발을 한다? 그럼 가면서 자기 가르치면서 가는 거야.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야 이 나쁜 첫 번째 보스야. 너는 그렇게 싸우면 안 됐어. 그러면서 가르치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가르치면서 다니게 될 테니까 배우는 게 많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성장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쩌면 주인공들이 좀 어리게 설정된 게 아닌가.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는 걸 보면서 기쁨을 느끼나 봐요. 가르치는 걸 보는 것보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하게 됐어요. 좀 계속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네. 40대 여행을 떠나면 파산을 했거나 주식을 해서 망했거나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보통 나이 들면 저부터 설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 항상 평행선이에요. 서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조금씩 뒤에 접근하는 게 별로 없이. 저도 좀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믿는 게 맞다고 계속 우기고 있으니까 저쪽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나이 들면 그런 경향이 커지는 건지 아까 배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네. 사실 요거는 좀 우리들도 다 겪을 수 있는 문제인데 혹시 노인분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를 안 본다라는 느낌 혹시 보신 적 있지 않나요? 네, 있어요. 뭔가 딴 데를 보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다. 네.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회적인 주의력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인 주의력이 이제 20대나 30대 때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40대 때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그럴 우리가 수 상대방의 있겠다.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정보들을 스킵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소리만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공의족경이에요. 그냥 싹 지나가 그렇죠. 버리는. 뭔가 이제 두 분이 얘기하는데 표정이 되게 슬퍼. 그럼 저는 그 슬픔이라는 정보를 받아들여서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 설득이 그렇죠.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건데 제가 딴 데를 보고 그냥 내 얘기만 한다. 이분의 얘기를 그냥 이성적으로만 듣는다. 그럼 설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와. 그런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도 이제 한 가지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눈을 보고 얘기해야지 눈을 보고 부부싸움 할 때 제가 늘 근데 설득이 돼야 되니까. 그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 왜냐하면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표정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이 되게 힘든 작업이라고 피곤한 하더라고요. 일인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작은 그렇죠.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사실 뇌는 뭔가 계속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걸 피하고 싶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상담을 할 때 상당히 이제 오프라인 상담을 하게 되면 얼굴을 빼지 않고 열심히 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2시간 정도 상담을 하면 엄청 빠져요. 지쳐요. 진이 진짜 빠지고. 진 빠져요. 근데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드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진짜 오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런 건데 프리미엄 에이징이라는 단어를 어느 광고 업체 문구에서 봤어요. 네. 나이 드는 게 프리미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 막연히 어려 보이고 젊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려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가 자꾸 굳어가고 맞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또 뭐 이렇게 양쪽에서 얘기해도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는 행태가 계속되니까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도 이렇게 좀 젊게라는 말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좀 인생이 좀 신선했으면 좋겠어요. 네, 야채처럼. 신선하게 하지만 영하게. 철없지는 않게 그렇죠. 좀 생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생동감 넘치게 살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요거와 관련된 이제 흥미로운 실험이 있어서 말씀을 그래요? 드리자면 네.
결론적으로 이 실험의 결론은 젊게 사는 척을 하고 젊게 생각하자 이런 쪽에 가까운데요. 아, 사는 뇌에 척을 사기를 하고. 쳐라 이런 네네. 거네요. 그러네, 적절하네요. 재밌는 실험이 뭐냐면 70, 8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이라는 걸 좀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대적인 시설이 거의 없는 어떤 공간을 좀 빌렸어요. 시골의 수도원을 이제 빌려가지고 이 공간이 20년 전이랑 비슷하게 이제 꾸며놓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한 무리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20년 전의 생각을, 그러니까 사건을 현재 시대처럼 얘기를 하고 20년 전의 사진을 보면서 이제 보여주면서 자기소개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시켰고요. 그리고 통제 조건으로는 이제 다른 무리의 사람들은 이렇게 한 거죠. 그냥 옛날 사진 말고 지금의 사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옛날 일들을 과거의 시제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어떻게 됐냐면 20년 전으로 이제 사고를 돌렸던 노인들은 실제로도 신체적으로 좀 변화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와 몸무게, 걸음걸이, 자세 같은 것들이 좀 좋아졌고 심지어 관절염 이런 부분도 좋아져서 손가락 길이가 길어졌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신체에 영향을 좀 줬다고 하는데 네. 재밌는 사실은 이제 이 실험과 무관한 사람들한테 일주일 전과 일주일 후에 그 실험하고 난 후에 사진을 찍은 다음에 보여준 거죠. 어떻게 생각하냐 이랬더니 훨씬 젊어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와, 멋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생각하는 나이대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젊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선택해도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철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쩌면 또 나이에 내가 부과하는 의무 같은 게 될 수가 있어요. 가끔 뭐 철없게 행동해도 되고 좀 실수도 좀 해도 되고 물론 그것이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행위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뭔가 그런 것들이 노인 때는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또 제한이 되는 거죠. 노인은 이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젊게 입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좀 안 어울 수도 있겠지만 20대 친구들처럼 입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그 환경을 꾸며놓고 그렇게 해도 이렇게 시간이 변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진짜, 예. 그래서 메이크업 이렇게 오버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네. 할아버지인데 할머니들인데 되게 멋있게 패션 모델처럼 젊은 사람들처럼 딱 이렇게 디자인 옷을 딱 입혀보니까 엄청 멋있는 거예요. 그 근데- 있잖아요. 네. 아빠들 사진 찍어주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요즘 패션 스타일로 만약에 제가 따라 입으면 나 20대 때 입던 옷인데 라고 좀 비슷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약간 레트로한 느낌들이 좀 있고 크게 입는 것들이 유행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예전에 봤었던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이것이 K-패션이다 해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데 외국 분들이 올린 거예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K-컬처 굉장히 유명해진 다음입니다. 한국에 있는 지하철 타보니까 한국 할머니들이 입고 있는 옷에 깜짝 놀랐다. 이렇게 스웨그 넘치게 입을 수가 있나? 아래도 꽃무늬, 위에도 꽃무늬, 모자도 꽃무늬, 모든 게 다 꽃무늬인데 색깔도 다 다르게 하면서 굉장히 화려함이 넘치는데 우리는 죄송합니다만 약간 좀 촌스럽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너무 과하다라고 느끼기도 했었고 서양의 좀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이렇게 단정하게 입은 걸 보면서 저거 멋지게 늙는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분들이 볼 때는 정말 패셔니스타들이 가득한 곳이 한국인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인식이 바뀌었거든요.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분들이 이렇게 멋을 부리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무채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좀 이제 관대함이 또 생겨났거든요. 말씀하신 걸 듣고 나니까 또 권장할 만한 부분이기도 하네요. 네. 나중에 사보면 그 꽃무늬가 많아져요. 네. 실제로 타다 보면. 네,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이 드는 거를 막 억지로 벽돌벽 쌓아가지고 막고 싶진 않아요. 만리장성처럼 세워서. 그걸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도 멋있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저도 그렇게 늙고 싶은데 혹시 그렇게 나이 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이 드는 걸 즐기는 방법? 네. 확실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나이 든 것 같아? 늙어 보여라고 말하는 것은 최대한 기피해야 그건 된다고 하면 합니다. 안 돼요. 네, 그 말을 하면 실제로 그 생각이 영향을 미쳐서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적어도 우리가 정신을 젊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넷입니다. 우리 맨디쌤 조명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